자, 등차수열이라는 단어 들어갈게. 등차수열. 오늘 등차수열이 좀 못 끝나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진도 끝낼 수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의무보강 때는 등비수열을 나갑니다. 알았죠? 괜찮아? 오케이. 자, 222페이지. 자, 노트 준비하시고. 야, 너 이거 보관은 하고 있니, 근데? 그래. 학원에서 엄청난 A4 용지 낭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갑시다. 등차수열인데 첫 번째 1번. 우선 우리가 수열의 뜻부터 볼게요. 수열. 수열이 뭘까요? 왠지 수열하면 어떤 단어가 막 이행시처럼 떠올라요? 수의 나열이죠. 그쵸?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사전적으로는 규칙성이 있는, 그치?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가 보통 수열이라고 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를 너무 수학적으로 맞는 말로 볼 수는 없고, 규칙성이 있다는 자체, 우리가 수학에서 뭔가 어떤 규칙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자체가 바로 함수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함수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수열이 뭐야 그러면 수의 나열, 촌스러운 거야. 수열이란 함수인데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고 공역을 실수로 하는, 그렇지?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함수예요.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는 함수를 우리는 수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fx가 3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면 이 x는 뭐예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수열이 아니야. 그치? 아니 얘들아? 하지만 이렇게 두고 나서 함수 f를 자연수, n은 자연수의 약자야, r은 실수의 약자야,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여기 x값에는 뭘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연수만을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요? f1은 4가 되고, 그렇지? 그리고 f2는 7이 되고 f3은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수 n을 집어넣으면 fn은 3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 조건을 부여하면 이 함수를 뭐라고 불러?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맞아요? 어디 가서 수의 나열이 아니라 정의역을 자연수로 갖는 함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다만 수열에서는 f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수열에서는 f라는 표현을 안 쓰고 f1을 a1이라는 표현을 쓰고 f2를 a2라는 표현을 쓰고 f3을 a3이라는 표현을 쓰고 fn을 a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에서의 항이라 그래. 항. 그러면 A1은 무슨 항일까? 첫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라고 말해요. 뭔지 알겠지? A2는 두 번째 항이니까 무슨 항이라 그래? 둘째 항이라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AN은 뭐라 그래? n번째 항, 그렇지? n번째 항. AN을 n번째 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맛있어 보이네요. 자, n번째 항을 또 전문용어로 우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수열의 무슨 항이다? 일반 항이다. 그렇구나. AN이라는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 항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그럼 수열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일반항 구하는 싸움이죠. 일반항을 구해놓고 만약에 2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요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200번째 항이야? 200을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일반항 구해놓고 1000번째 항 구하라. n에다가 1000을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요 일반항이 뭐예요? 함수고요. 그 일반항이 뭐예요? 수열의 규칙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수열에 대한 아주 정확한 뜻을 얘기했습니다. 수열은 뭐다? 함수다. 알았지?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찬아, 나 자칫 오해할 뻔했어. 자는 줄 알았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의 종류가 많지가 않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수열을 특성화시켜서 얘는 이런 규칙이 있어 라고 딱 일반화시킨 것들 있지. 그런 수열의 종류가 딱 지금 여기까지 2개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차. 자, 이 등이 뭘까? 이 등이 한문으로 뭘까? 우리 수학에서 등호가 뭐죠? 같다잖아요. 한문으로 같을 등이에요. 같을 등. 같다. 차이가 같다. 알았지? 차이가 같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게 등차 수열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2, 5, 8, 11. 자,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걸로 추론할 수가 있죠?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14가 들어가죠. 왜 이렇게 쉽게 찾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마를 더했어요? 3을 더했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마 더했어요? 3을 더하고 이렇게 갈 때 3을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번째도 3을 더해서 14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항의 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얘처럼 자, 이 이웃하는 항의 차이. 무슨 항의 차이? 이웃하는 항이라 그래. 알았지? 다시. 이웃하는 항. 이웃하는 항의 차이가 모두 어떨 때? 같을 때. 우리 이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등차 수열이란 뭐예요? 이웃하는 항의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말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이웃하는 항의 그 차, 이런 차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 공차. 등차가 아니야. 그 차의 값을 공차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보통 공차를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알파벳 D로 보통 많이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 지금 한 페이지 있는 걸 요약하는 거 알았지? 이런 걸 공차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등차 수열이 뭔지 알았으면 등차 수열에 뭘 구할 줄 알아야 될까요?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수열은요, 일반항 구하면 게임 끝. 오케이? 디 엔드 끝나요. 일반항 구하면 게임 끝나. 알겠죠? 등차에서 일반항 얘기를 해볼게. 자, 가보자. 자, 네모 2-1번 갈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가자. 자, 우리가 보통 수열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써, 중괄호. 알았죠? 중괄호.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래.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 볼게.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가 돼서 여기 n-1번째 항 AN-1, n번째 항 AN 이렇게 우선을 쓰면은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 여기 3이라는 거는 잘 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3이 나오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3이 나오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3이 나오지. 자, 우리 보통요, 수열을 표현을 할 때 보통 첫 번째 항을 보통 우리가 A라고 그냥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차라는 걸 D라고 한다면 A에서 D를 더해야 A2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우리가 A 플러스 D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정도 쓰면 뭔가 규칙이 나옵니까? 항번호가 2일 때 D의 개수가 1이죠. 항번호가 3일 때 D의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항번호가 n일 때는 D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n-1 돼야 되겠죠. 우리 A에는 일반항이라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쓰고요. 요 A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수열의 무슨 항이다? 첫째 항이다라는 소리고 이 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수열의
공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한 개 등장하게 됐습니다. 알겠나? 졸립죠? 예, 오늘 쌤이 이번 주는 약간 잔소리 주. 우리 반은 잔소리 안 하는데 고3 반을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공부 좀 해야 돼서. 지금 피곤한 거 맞죠? 하품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뭔지 알았니?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과 공차 정도 알아야 이 식을 뭐 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되니 얘들아? 오케이. 자, 우리 요것만 갖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문제 풀 거 알았지? 풀고 나서 이 식의 구조를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가보면 필수 예제 1번. 자, 첫 번째 갑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쓰면 되더라. A1을 마이너스 11이라 그러고 A4를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공차 D를 구하라.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그치? 봐봐. 우리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N-1 공차를 곱한 게 일반항인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 그랬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을 대입해보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이 n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니까 3d가 되겠죠. 맞아요?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d가 9가 되므로 공차가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알았어? 그러면 일반항을 완성해봐.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죠.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 수열의 일반항에서 30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n에다가 3000을 대입하면 답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 공식이 저런 거다라는 공식만 이해한 시간. 자, 문제 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자,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 n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거니까 4d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다섯 번째 항 마이너스 6이죠. 첫 번째 항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A1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첫째 항은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알았니? 오만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필수 2번을 갈게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섯 번째 항이 4 곱하기 A3과 똑같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A2 더하기 A4가 6이다. 그때 A7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A5라는 것은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쓸게 앞으로. 더하기 몇 D예요? 4D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몇 D예요? 2D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요 녀석 정리하자. 정리하면 3A에 플러스 8D니까 5D가 0이 돼서 식한계가 나오죠. 아니죠. 4D인가요? 4D.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얘도 가보자. A2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D. 지금 공식이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얘들아. 지금 우리 여기다 대입하는 훈련하는 거야 지금. 알았니 얘들아? 우선 공식 외워야 되니까. 플러스 A4는 첫 번째 항 플러스 몇 D냐면 3D는 6이 돼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2A 더하기 4D니까 암산 돼요?
A 더하기 2D가 3이 된다.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첫째 항과 공차가 구해지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가볼까? 세배할까? 3, 6, 9. 자, 두 식을 빼면 맞죠? 식 맞아요? 지금 뭔가 분수 나오는 게 좀 찝찝한데요? 맞네요. 마이너스 2D가 마이너스 9가 돼서 D가 2분의 9가 됩니다. 자, 그 D를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 대입 상관없습니다. 여기 대입할까? 그러면 3A 여기다 2분의 9D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 18은 0이 돼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맞나? 이신이 오케이? 응. 영찬이 알겠어? 왜? 갔다 와. 자, 그러면 봐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분의 9예요. 그쵸? 그러면 일반항 구하죠, 일반항. 일반항 저 노란색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마무리할게.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반항 구하게 되면 2분의 9n 마이너스 2분의 얼마? 21.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H를 구하라 그랬어? 여기 n에다가 뭐 대입하면 답이 나와? 7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제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까지 구해봤습니다. 이해할 만하니?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뭔지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했고, 괜찮아? 넘겨보자. 필수 예제. 여기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필수 예제 3번, 4번 다 이런 걸로 풀 수가 있는 거라서 한번 볼게요. 자, 갑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문제 안 돼요? 호진이 알겠니? 오케이. 자, 필수 예제 3번 가볼까요? 자, 31번째 항이 85고요. 그리고 45번째 항이 127인 등차 수열이 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괜찮아요? 맞아요? 연립방정식입니다. 집중 좀 할까요? 자, 가보자. 우리 일반항 써봐. 일반항.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그치? 얘도 우리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한 10분 정도 문제풀이 할 때는 일반항 공식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외우는 거를 얘들아, 공식을 외울 때 공식을 달달달 적는 게 암기가 아니야. 이런 문제 풀면서 외워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면, 자, 31번째 항 가보자. 31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0D가 되고 그게 85가 돼요. 자, 45번째 항 가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44D가 되고 그게 127이 된다. 그렇죠? 자,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두 식을 뺍시다. A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D는 빼면 얼마가 돼요? 계산 도와줘요. 도와줘요. 얼마? 마이너스 42가 돼. 그치? 그래서 공차가 얼마가 나와? 공차가 3이 나오고, 뭐 둘 중에 하나 대입을 하자. 여기에다가 D에다가 3을 대입하잖아? 그럼 첫째 항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이렇게지? 준석이 알겠죠? 첫째 항과 공차. 이거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현빈아? 그치? 지금 외웠지? 이렇게 풀면서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반항을 구할까요?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이므로 일반항은 3n-8이 된다. 그치? 자, 두 번째 얘기를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100번째 항을 구하라. 결국 100번째 항을 구하라는 소리는 일반항을 구하라. n에 100을 대입하면 292가 되고요.
세 번째. 175는 몇 번째 항입니까? 175가 몇 번째 항입니까? 자, 그 무슨 말이냐면 AN이 175가 될 때 그때 N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소리거든. 자, 근데 AN이라는 것은 3N-8이잖아요. 따라서 3N은 얼마입니까? 183이 됩니다. 따라서 N은 61이기 때문에 61번째 항이 17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알았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한번 누가 좀 꺼줄까요? 카메라 끌 줄 알아요? 움직여주세요. 현선이 못 끄니 카메라? 그러면 제가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 필수 4번 갈게요. 아니 너네가 지금 봐봐. 내 기분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풀어주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치? 이미 공식을 다 섭렵했으니까 그래서 풀 시간 주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풀게요. 1번만 풀어볼까? 자, 등차 수열이 주어지고요. 197, 94, 랄랄라 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부터겠습니까? 다 일반항 구하는 문제야. 자, 일반항 구할 건데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얼마죠? 100이죠. 맞아요. 자, 공차. 니네 잘 들어. 공차 구할 때 항상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3을 빼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공차는 -3이야.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자, 첫 번째 항 플러스 그 다음에 n-1 곱하기 공차. 따라서 -3n 플러스 얼마가 돼요? 97.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고 싶냐면 음수가 되고 싶대요. 그렇죠?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몇 번째 항부터겠습니까? 라는 거죠. 따라서 n이 누구보다 크죠? 3분의 97보다는 크고 얘는 대략 얼마야? 32. 얼마. 그죠? 그러니까 33번째 항부터는 음수란 소리예요. 그렇죠? n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n은 33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식 외웠니? 그럼 다시 223페이지 오셔서 틀렸습니까? 맞아. 나 틀렸어. 103. 얘가 음수야. 그치? 따라서 미안해요. n은 누구보다 크죠? 3분의 103보다는 크지. 그치? 얘 대략 어떻게 됩니까? 34점 랄랄라니까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겁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뭐였습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외우는 시간이었고 이제 좀 구조에 대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윤이가 카메라 건들 수 있지 않니? 제가 끌게요. 자, 얼굴이 보이면 애들 민망할 수 있으니